다양한 소재의 원단을 이용해서 각각 소재에 어울리는 커튼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런 레이스 원단을 이용해서 이런 안테나 봉에 끼우기 쉬운 봉지형 커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안테나 커튼 봉은 주방 작은 창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방문에 한 장 이렇게 걸기 좋고요. 아니면은 요즘 욕실에도 많이 샤워 커튼에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봉이에요. 그래서 커튼을 만들어서 여기 봉에 바로 끼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지평 커튼이고요. 봉지평을 만들어 두었다가도 이렇게 실증이 나셨을 때는 이런 집게 고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원단의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이 방향이 가로, 이 방향이 세로가 되는데요. 커튼을 길게 만드실 것 같으면 보통 2마에서 3마 정도 원단을 해서 길이 방향으로 커튼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크게 방향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커튼은 옷이 아니라서 식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돌려서 만들도록 할게요. 봉지평 원단은 일단 커튼 심지가 필요가 없고요. 먼저 옆선을 한 5cm 정도씩 접어서 봉제를 하시고, 그리고 아랫단도 5에서 10cm 정도. 그러니까 커튼은 시접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이쁘기 때문에 5에서 10cm 정도 접어서 봉제를 하신 다음에 윗부분을 마감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커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옆선부터 봉제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커튼에서는 일단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서 정확하게 재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바란스 커튼 같은 경우는 크게 정 사이즈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지만 일단 재단이 정확하게 직각으로 똑바로 돼야지만 또 봉제를 했을 때 커튼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먼저 테두리에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잘라낼게요. 네, 지금 저는 3cm씩 2번 접어서 봉제를 하는데요. 이 시접 사이즈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두실 수도 있는데 보통 1cm로 한번 접고 4cm로 한번 접고 그래서 많이 봉제를 하시거든요. 일단 그거는 각자 그 커튼 크기에 맞게 봉제를 재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커튼의 옆면 봉제가 끝났고요. 이제 밑면을 해볼 건데요. 밑면도 역시 이런 바란스 같은 경우에는 3cm씩 2번 정도 접어서 봉제해 주시면 되고요. 소재에 따라서 줄을 이렇게 양쪽 끝에 하나씩 넣어서 조금 무게감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작은 바란스나 아니면 이렇게 얇은 원단 같은 경우는 굳이 줄을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원단에서는 우리가 줄을 넣지 않고 봉제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밑면도 옆면 했듯이 역시 3cm씩 2번 접어서 봉제하고 그 다음에 윗면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옆면과 밑면까지 봉제가 끝났고요. 이제 커튼의 윗부분을 봉제를 해볼 건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커튼에 바로 끼우는 이제 봉지평 커튼이라서 이렇게 봉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서요. 보통 한 6에서 7cm 정도 공간을 두시고 봉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1cm로 한번 접고 그리고 6cm에서 7cm 정도 공간을 띄우고 쭉 일자로 봉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조금 이 윗부분을 한 번 더 눌러 박아서 약간 커튼을 쳤을 때 약간 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둬서 한 8cm 정도 여유를 두고 봉제를 할게요. 네, 이렇게 윗부분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커튼봉을 끼워 볼게요. 네, 이렇게 약간 우리가 여유를 주고 봉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넉넉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윗부분을 한 번 더 눌러 박아서 약간의 셔링을 줄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은 1에서 1.5cm 정도 한번 직선으로 쭉 눌러 박으시면 나중에 커튼을 쳤을 때 자연스러운 셔링이 잡힐 것 같아요. 이거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레이스 커튼이 완성이 됐는데요. 아까 한번 눌러 박아준 바와 같이 이렇게 약간의 셔링이 잡히면서 아주 예쁜 커튼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이번에는 암막 원단을 이용해서 도톰한 암막 커튼을 만들어 볼게요. 네, 암막 원단은 빛을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면서 상당한 보온 효과를 주는 원단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사용하기 좋으시고요. 안방이나 거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커튼 원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화사한 컬러의 암막 원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칙칙하지 않게 또 화사하게 또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는 원단입니다. 네, 암막 커튼도 다른 커튼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옆면부터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밑면 그리고 윗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커튼 사이즈는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베란다 폭이 한 360 정도, 창 폭이 360 정도 된다라고 하면 보통 2장으로 커튼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180, 180. 그럼 한 장을 180으로 해야 되니까 그 180의 1.5배라고 하면 270, 2배라고 하면 360 정도. 그러니까 커튼을 360, 360 이렇게 해서 2장을 만드셔야지 약간 자연스러운 주름이 되고요. 2배 하셔도 괜찮고 뭐 1.5배 정도 요즘은 하셔도 괜찮으세요. 일단 우리는 촬영이니까 일단 한 장만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옆면은 아까 다른 커튼 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1cm 한번 접으시고 뭐 한 4에서 5cm 정도 접으셔서 먼저 옆면부터 깔끔하게 봉제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옆면 봉제가 끝났으면 이제 밑면을 할 건데요. 밑면도 옆면과 마찬가지로 뭐 1에서 2cm 정도 한번 접으시고 그리고 위쪽으로 4, 5cm 접어 들어가면 되는데요. 요거는 커튼 길이에 따라서 시접은 조금 조절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암막 커튼 같이 이렇게 무게가 묵직한 원단에 같은 경우에는 필히 이렇게 추를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추를 하나, 추가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을 확보를 하시고 봉제를 하신 다음에 이제 추가 있는 공간을 한 번 더 눌러 박아서 추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거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밑단 봉제가 끝났으면요. 이제 넣은 추를 이렇게 끝쪽으로 모시고요. 이제 이 위쪽을 한 번 더 눌러 박아서 추의 위치를 고정을 시켜 줄게요. 추하고 노루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봉제를 해주시고요. 여기 추가 이제 고정이 된 위치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밑면에 추 넣는 것까지 완성을 하셨으면 이제 위쪽을 정리를 해줄 건데요. 이런 커튼 같은 경우에는 필히 위쪽에 이렇게 심지가, 커튼 심지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심지는 사이즈가 이렇게 다양하게 시중에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는 8cm짜리 심지를 이용을 할게요.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이기도 하고요. 또 커튼이 좀 커지면 뭐 10cm, 15cm짜리 심지를 이용하셔도 괜찮으세요. 일단 심지는 커튼의 사이즈와 똑같이 딱 맞도록 일단 재단을 해주시고요. 조금 넉넉하게 하셔서 나중에 잘라내시면 되니까요. 준비를 하시고요. 심지 끝과 커튼 끝을 안쪽에서 한번 봉제를 해주실 거예요. 1cm 정도 이렇게 살짝 맞물리도록 봉제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심지를 꺾고 한 번 넘어가고 이렇게 봉제가 돼 있겠죠. 한 번 넘어가고 또 한 번 더 넘어가서 이렇게 쭉 일자로 봉제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심지가 커튼에 고정이 되게 되겠죠. 이때 디귿자로 가장 마무리할 때는 디귿자로 봉제를 해서 심지를 넣어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S고리 꽂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커튼 윗부분에 심지 넣는 것까지 같이 해봤고요. 이제 S고리를 달아줄 건데요. 이 S고리를 달기 위해서는 그냥 원단에 바로 이렇게 꽂으셔도 되지만 이런 면 테이프를 S고리가 달릴 위치에 한번 살짝 5cm 정도만 이렇게 눌러 박으셔서 이렇게 원단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 주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요거 다는 것도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 S고리가 달릴 위치를 잘 잡으셔야지 되는데요. 보통 S고리와 S고리의 사이는 한 15cm 정도 두고 봉제를 하는데 15cm 정도를 해야 나중에 커튼을 접어뒀을 때 주름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가장 예쁘게 잡힙니다. 그렇지만 커튼의 폭을 생각을 하셔서 그 간격을 잘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필요한데요.
일단 양 끝에는 무조건 S고리가 들어가야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커튼의 등분을 15c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cm 정도로 등분을 잘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만든 커튼 같은 경우에는 폭이 84cm가 나오는데요. 84cm를 15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1cm를 뺐어요. 그래서 14cm씩을 두고 나누면 6개. 그래서 양쪽에 빼고 6등분으로 나눠서 S고리를 넣을 위치를 잡아 볼 거예요. 그래서 14cm씩 간격을 띄워서 먼저 표시를 해주시고요. 14씩 14면 이제 28 이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으셔서 S고리를 꽂아 주시는데요. S고리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꽂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S고리의 끝부분이 커튼 끝에 거의 닿도록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밖에서 봐서 S고리가 보이지 않도록 안쪽 원단에만 꽂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S고리 다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S고리가 달릴 위치에 이렇게 면 테이프를 하나 봉제를 해줬는데요. 그렇게 되면 직접 원단에, 커튼 원단에 닿지 않고 면 테이프 위에 이렇게 S고리를 꽂아주시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S고리 거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이 S고리는 커튼 봉에 이렇게 오링을 달고요. 그 오링에 이렇게 착 거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암막 커튼 완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예쁜 리본 테이프를 이용해서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커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다른 부분은 다 똑같으세요. 이렇게 옆면하고 밑면, 봉지하는 거 다 똑같으시고요. 이제 윗부분만 다른 거는 우리가 뭐 봉집이라든지 아니면 S고리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고정을 시켰는데요. 윗부분만 이렇게 테이프를, 그러니까 긴 리본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서 연출하는 커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블루 원단으로는 리본 테이프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만든 리본 테이프를 끼워 박을 수 있도록 윗부분을 한번 절개를 해줄 건데요. 윗부분이 한 6cm 정도 시접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접혀 들어가는 부분 1cm 그리고 본 커튼과 붙는 부분 1cm에서 총 2cm의 시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cm로 재단을 할게요. 커튼의 윗부분을 8cm 잘라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폭은 얼마든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윗부분에 시접이 좀 많았으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크게 재단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재단을 하고요. 나중에 이 아이가 요 뒤에 붙어서 시접이 되게 되겠죠.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본을 재단을 해줄 건데요. 리본의 길이는 총 한 50cm 정도?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면 이제 100cm가 되겠죠. 100cm 정도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 리본의 폭은 우리는 오늘 4cm로 폭을 둘 거예요. 그래서 시접 포함해서 10cm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리본을 재단을 해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은 10cm로 재단을 했고요. 이 폭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얼마든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리본을 묶어서 조금 리본이 늘어뜨려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길게 재단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딱 묶는 사이즈로만 이용을 하시려면 역시 그렇게 짤막하게 재단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때 고려하셔야 될 것은 이제 커튼 봉의 굵기, 그러니까 봉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재단 폭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리본의 개수는 우리 S고리 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15cm 정도 띄우시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튼의 사이즈와 15cm 간격을 고려를 하셔서 이 리본 테이프의 개수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리본 테이프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까 폭 10cm로 재단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이 폭 따라서 한번 반으로 접어서 다려줍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봉제하면서 몇 번, 여러 번 보여드린 방법이긴 한데요.
일단 반 접어서 다렸고 그리고 펼치신 다음에 한쪽 끝을 1cm로 다시 다려줍니다. 저는 여기 일부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다 하셔야지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1cm 접은 상태에서 다시 반 접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을 꺾어 올려서 다시 다려주세요. 쭉 다려주신 다음에 이 아이를 시접을 안쪽으로 집어넣으셔서 쭉 봉제를 해주시면 긴 리본 테이프가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리본 테이프 만들기가 끝났고요. 이제 이 리본을 달고 싶은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키시고요. 반으로 자르셔도 상관없지만 그냥 긴 거 한 장 이렇게 접어서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윗부분에 절개해둔 나머지 부분을 같이, 그러니까 커튼의 겉 길이 마주대고 시접 1cm로 봉제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뒤편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봉제가 되면 이제 리본 달기 완성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다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봉제해서 꺾어서 다시 봉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리본 끼워 받기가 끝났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커튼을 한번 절개해서 이 안쪽으로 리본을 넣으셔야지 이렇게 앞뒤에서 봤을 때 다 깔끔한 커튼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한번 봉에 끼워서 묶어 볼게요. 살짝 리본 형태로 묶으셔서 이렇게 해서 리본을 예쁘게 늘어뜨리는 형태의 커튼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폰 원단을 이용해서 나비 주름이 잡힌 나비 커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커튼일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예쁜 연출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다른 배색이 된 원단과 같이 코디해서 속 커튼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는 커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면은 우리 다른 커튼에서 했던 것과 똑같고요. 이제 윗부분, 그러니까 나비 주름을 잡는 부분만 보여드릴 건데요. 역시 심지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윗부분 끝과 심지 끝을 아까 했듯이 1cm 눌러 박아서 2번 꺾어서 심지를 안쪽으로 먼저 넣어 줄게요. 네, 이제 심지를 넣었고요. 이제 나비주름 잡는 걸 해볼 건데 보통 나비주름을 잡을 때는 커튼 폭의 거의 2배에서 조금 2배 조금 더 넘게 원단을 잡아 주셔야지 돼요. 나비주름이 되게 원단을 많이 먹는 주름이라서 그렇고요. 역시 마찬가지 좀 계산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12cm 간격으로 먼저 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끝에서 그러니까 나비주름은 끝쪽에 잡히는 주름이 아니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끝을 마감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끝에서부터 12cm씩 간격을 띄우시는데요. 네, 이렇게 12cm씩 간격을 띄우시는데 첫 번째 12cm는 그냥 펼쳐 놓으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12cm가 나비주름이 잡히는 부분이에요. 나비주름 옆쪽은 또 그냥 두시는 부분이고 또 그 옆쪽은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부분인데요. 12cm를 3등분을 하십니다. 12cm를 3등분 하면 이제 4cm씩이 되겠죠. 4cm씩 3등분을 하는데 4, 8, 12. 그래서 3등분을 하신 다음에 이 3등분을 접어 주실 거예요. 반씩. 그러니까 12cm를 3등분 하면 4cm, 4cm를 반으로 접으면 2cm가 되겠죠. 그래서 2cm씩 반으로 이렇게 접어 줄 거예요. 접어 주셔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비주름의 형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길게 세로로 한번 살짝 눌러 박아 주시면 나비주름이 완성되는 거예요. 조금 두꺼울 수가 있어서요.
네, 이렇게 나비주름을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나비주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커튼을 잘 배분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하셔서 예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비주름은 주름이 많이 풍성하게 잡히는 주름이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우아하고 좀 사랑스러운 공간으로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이 S고리는 나비주름 뒤편에 그냥 바로 이렇게 꽂아서 걸어주시면 돼요.